안녕하세요. 오늘은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겪고 있는 소화기 질환 중 하나인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가슴이 타는 듯한 느낌이나 신물이 올라오는 증상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내용을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역류성 식도염은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여 식도 점막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정상적으로는 위와 식도 사이에 있는 하부식도 간략근이 위산의 역류를 막아주는데 이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위산이 식도로 올라와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인 10명 중 1-2명이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있을 정도로 매우 흔한 질환이에요. 특히 최근 들어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서구화된 식습관과 생활 패턴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위산이 많아서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여러 복합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하부식도 간략근의 기능 저하입니다. 이 근육은 음식을 삼킬 때만 열리고 평상시에는 닫혀 있어야 하는데 기능이 약해지면 위산이 쉽게 역류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약해지기도 하지만 잘못된 생활습관이 주요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는 위 내용물의 정체입니다. 위에서 소화된 음식이 식이지장으로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오래 머물면 위 내부 압력이 높아져 역류가 쉽게 일어납니다. 이는 주로 과식이나 기름진 음식 섭취와 관련이 있어요. 세 번째는 복압 증가입니다. 비만, 임신, 꽉 조이는 옷, 잘못된 자세 등으로 인해 복부 압력이 높아지면 위산이 위로 밀려 올라가게 됩니다. 특히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은 매우 위험해요. 네 번째는 식습관과 생활습관입니다. 맵고 짠 음식, 기름진 음식, 카페인, 알코올, 흡연 등은 위산 분비를 늘리고 하부식도 간략근을 약화시킵니다. 또한 불규칙한 식사 시간과 야식 습관도 큰 원인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위산 분비를 증가시키고 위장 운동을 저하시켜 역류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만성 스트레스는 역류성 식도염의 숨겨진 주범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증상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가슴 쓰림입니다. 가슴 중앙 부위가 타는 듯한 느낌이 들고 이는 특히 식사 후나 누워있을 때 심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질환으로 오해하기도 하는데 위치와 양상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산역류 증상입니다. 신물이나 쓴물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느낌이 들고 입에서 신맛이나 쓴맛이 나기도 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나 몸을 앞으로 숙일 때 더 심해져요. 세 번째는 목과 관련된 증상들입니다. 목에 뭔가 걸린 듯한 이물감, 목소리 변화, 만성기침, 목 아픔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역류한 위산이 호두까지 올라가서 생기는 증상이에요. 네 번째는 흉통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조이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이는 심장질환과 구분이 어려울 수 있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소화불량 증상입니다. 복부 팽만감, 속쓰림, 구역질, 트림 등이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식사 후 이런 증상들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때로는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치아부식, 입냄새, 수면장애, 천식 악화 등이 그 예입니다. 특히 밤에 역류가 심해지면 잠을 자주 깨게 되고 이는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만성기침이나 신목소리가 계속될 때도 역류성 식도염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감기나 알레르기로 오해하기 쉬운데 다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만성기침은 역류성 식도염의 신호일 수 있어요.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은 주로 식사 후 1-2시간 내에 나타나며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을 먹은 후에 심해집니다. 또한 누워있을 때, 특히 오른쪽으로 눕거나 완전히 평평하게 누울 때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로할 때도 증상이 악화되며 날씨 변화나 계절 바뀜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대체로 가을과 겨울에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음식을 삼키기 어렵거나 목에 뭔가 걸린 느낌이 지속될 때, 체중이 급격히 감소할 때, 가슴 통증이 심하거나 지속될 때, 구토에 피가 섞여 나올 때 등은 응급 상황일 수 있어요. 또한 일주일에 2-3회 이상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될 때도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어요. 역류성 식도염을 방치하면 여러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식도협착, 발해식도, 식도암 등의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발해식도는 식도암의 전 단계로 여겨지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또한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 식도 점막이 손상되고 이는 음식물 섭취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식도출혈이나 천공까지 일어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역류성 식도염은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습관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식사량을 줄이고 천천히 먹기, 식사 후 2-3시간 동안 눕지 않기, 자극적인 음식 피하기, 금연과 금주, 적정 체중 유지하기 등이 핵심입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와 규칙적인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식사 직후 격렬한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고 복압을 높이는 운동보다는 가벼운 산책이나 요가 같은 운동이 더 적합해요. 역류성 식도염은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닌 만성질환입니다. 초기에 적절한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지만 방치하면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증상들 중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혼자 참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건강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소화기 관리를 응원합니다.